순자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순자가 한 말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많이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말들이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청출어람이란 말입니다. 자, 청출어람이란 말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학생인 네가, 제자인 네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내 스승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스승보다 선생보다 네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뜻인데, 자, 청출어람이란 말,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고 제자가 선생을 앞서가는 그런 말,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순자 텍스트 천편이 권학편입니다. 권학, 학문을 권하다 권학편인데 거기 시작하다 보면 나온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출어람. 네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이 스승보다 선생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순자하면 보통 성악설 어쩌고 해서 그렇게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텍스트를 읽다 보면 굉장히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의 노력을 긍정하고 독려하는, 그래서 인간을 절대로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외려 긍정적으로 보고 너는 할 수 있다, 누구든 될 수 있다, 열심히만 노력하면 다 군자가 되고 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노력과 인간의 긍정성을 많이 강조한 사람인데, 오늘 좀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순자와 다른 모습, 약간 편견 선입관과 다른 순자의 어떤 그런 진면목,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제가 쓴 순자에 대한 책인데 그냥 자라도 아니고 젊은 말이 자라라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력하면 누구든 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절대로 비관하거나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실천하고 얘를 거듭해서 네가 몸소 실행하면 너도 누구도 다 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순자는 이렇게 인간을 긍정한 사람이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소개 좀 더 하다 보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자, 한비자, 상항, 그리고 오기, 묵자, 이렇게 동양 철학 중에서도 기존에서 좀 많이 다루지 않고 소외받았던 사람들 위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멸종위기의 젊은 동양 철학자 그런 명함을 간판을 가지게 된 이유가 공부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젊은 동양 철학자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나이 드신 연구자분들하고 좀 다른 프레임, 다른 시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순자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렇게 좀 참신한 관점에서 동양 철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습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단순히 과거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참신한 시각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고민과 오늘날 내 삶의 실제와 연관되는 이야기를 좀 하는구나,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구나, 그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자 이야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순자라고 할 때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자, 자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마이스터, 일가를 이룬 스승한테 하는 어떤 뭐냐면 존칭입니다. 맹자의 원래 이름 맹가고, 공자의 원래 이름 공구고, 장자의 원래 이름 장주고, 묵자의 원래 이름 묵적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공자 선생님 하면 이게 말들을 똑같은 말들을 붙여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냐면, 공자라는 박자가 이미 공선생님, 공스승님이거든요. 순자 원래 이름은 순경이고, 순자라는 말은 순자, 순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본래 이름은 순경이고 태어난 시기는 기원전 298년에서 228년 이때.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태어난 곳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요, 이게 전국 칠흥이라고 해가지고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는데, 얼마 안 남은 통일 왕국 시대에 그때가 바로 전국 시대인데요. 이 사람은 여기 전국 시대 중에서도 조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조나라가 딱 봐도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지요. 그래서 조나라 같은 경우는 흉노라든가 동호, 그리고 자, 여기서 조나라에서 좀 더 가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예, 어디요? 조선이 나오지요. 그래서 조나라 같은 경우는 북방의 여러 나라들의 교류가 많았는데 그만큼 예, 북쪽에 위치해 있고, 자 여러분들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겠습니까? 따뜻하겠어요? 아니면 춥겠습니까? 예, 당연히 춥겠지요.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연배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원래 동아시아인들한테는 겨울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나무 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월동을 위해서 준비가 많아야 했던 시기고, 여름 나는 것보다 지금의 여름이 많이 더워져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지만 여름 나는 거하고 겨울 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었습니까? 겨울 나는 게 훨씬 힘들었지요. 북방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낭만적인 이야기, 단순히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성선론이고 순자는 성암론인데, 자 순자의 성암론이라는 게 인간을 멸시하거나 비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다는 겁니까?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나쁜 점, 인간 집단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무질서한 측면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는 사람인데 뭐겠습니까? 인간이 단순히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런 일탈행위를 할 수 있다. 인간 집단이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이 모였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규범을 실천하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많이 했느냐?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북방의 학자이고 북방의 유학자로서 일단은 철저하게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예, 시작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성악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주의, 예, 현실을 보는 사상가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동방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이분은요, 순자라는 사람은요, 전국시대, 자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고, 전국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진이 얼마가 무너진 다음에 한이 또 천하를 또 정비해서 천하를 다시 통일했지요. 근데 전국시대 다음에 통일시대가 열리는데 이분은요, 전국시대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였냐면 전국시대 말기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춘추시대, 전국시대 당시에 유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묵자도 있었고 한비자, 상황도 있었고 예, 모자, 장자도 있었고 여러 명의 사상가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공자님의 학문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자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공자의 학문을 법가에서도 공격을 하고 묵가에서도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서 공자의 사상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자 사상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재구축해야겠지요. 자, 근데 사람이 이것이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닮아가고 적의 장점을 내 것을 흡수해야 내가 진화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자 사상을 묵가가 공격을 하고 도가가 공격을 하고 법가들이 공격을 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과 맞서서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장점들을 내 것으로 흡수를 해서 공자 사상의 업그레이드와 진화를 모색해서 훌륭하게 성공을 해냈다. 그래서 순자는요, 적지 않게 묵자의 사상 그리고 장자의 사상을 편입시켜서 유가 사상을 크게, 공자 사상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다른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들의 학문적인 장점들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서 녹여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대한 집대성장이나 예, 전국시대 단순히 그래서 공자 사상이 같은 계승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시대 학문들을 잘 종합하고 갈무리 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시기가 옵니다. 당나라 때 가고 수나라 때, 당나라 때 가고 송나라 때 가면 근데 유학의
어떤 뭐랄까 위상이나 지위가 낮아지고 도교와 불교와 득세하는 세상이 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유학자들이 단순히 도교라든가 불교에 맞서기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도교의 장점, 불교의 장점을 은근슬쩍 내 것으로 편입시켜서 소화시켜서 어떤 우주적인 스케일 크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유학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어떤 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성리학, 주자학, 신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주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자처럼요 정통 유학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토론하고 맞서고 있었던 다른 사상가들의 장점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편입시켜서 유학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었는데 순자 덕분에 한나라 때 유학이 정통 학문으로서 국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남송 시기에 가면 주자라는 사람 덕분에 다시 한번 유학이 크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사상과 학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구로 표현하자면 이타수, 이홈런 이렇게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찼을 때 순자가 말로 홈런을 날려서 한나라 때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찬스가 왔을 때 누구냐 주자가 또 말로 홈런을 날려서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그런 학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요 순자라는 사람이 은근히 많이 주자나 순자 둘이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교하면 보통 우리가 뭘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합니까? 사서 뭐라고 합니까? 네? 사서 3경이에요? 사서 5경입니까? 사서 5경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춘추하고 좌전까지 해서 5경 춘추 얘기 맞죠? 근데 보통 원래 육아는 사서 5경 중에서 뭐가 먼저였을까요? 5경이 먼저였습니다. 그 노노맹자 대학 중용은 나중에 누구죠? 주자가 만들어낸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는 유학은 철저하게 5경을 공부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나라 5경 박사다 어쩌다 얘기가 나왔는데 5경이라는 텍스트 누가 정리하는 겁니까? 사서라는 텍스트 주자가 편집하고 정리해서 사서로 만들어낸 것인데 5경이라는 텍스트는요 순자가 전적으로 작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5개의 경전을 정리를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서는 주의의 몫이지만 5경은 본래 순자. 그래서 혹시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나중에 삼국지 시대 가보면 순우, 순녀 아십니까? 삼국지 때 보면 조조를 모신 책사 중에 순유라고 있지요. 원래 순자라는 집안 자체가 나중에 한나라 때가 가장 명문가로 이어지는 집안이고 유학, 정통 유학을 공부하는 이런 명문가 집안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나중에 한나라 때 유학은 그렇습니다. 한나라 때 유학은 맹자식의 유학이 아니라 순자식의 유학이었고 한이라는 첫 번째 통일 왕국 한이라는 첫 번째 그런 중화 문명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모든 그런 것들 거기에 이루는 데 있어서 순자의 몫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백과 사상을 종합해낸 사람이다. 그리고 한 제국의 통치 사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한나라 제국의 통치 사상을 유학을 잘 읽다 보면 맹자식의 그런 게 아니라 순자식의 유학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순자에서 맹자를 왜 갔을까요? 나중에 한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초오로 분열되고 겨우 사마음이 통일을 해버렸는데 얼마 안 가서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5대 19 시대가 왔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순자라는 사람의 그런 학문 사상을 가지고 한나라 전환과 후환을 쭉 이끌어 갔는데 나라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순자의 학문만 가지고 뭐가 좀 안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교와 불교의 이런 것들을 합치고 버무려서 맹자
중심으로 해서 도교와 불교 이런 것들을 종합시켜서 성리학이 나온 것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장시간 거의 뭐 천년에 가까운 산악적 모색의 결과였을 뿐이고요. 이게 한나라 때는 철저하게 뭐다 순자식의 유학이 이끌어갔고 한 제국의 통치 사상은 순자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선 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순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이렇습니다. 조선 왕조 하면 성리학이 500년 전에 쭉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학계에서는 그거에 좀 반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손영식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의 정원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상도 남인들, 동인들의 학문은 정통 성리학이 맞지만 율곡 동인이 아니라 서인, 노른의 학문들은 순자적 신유학이다 해서 그 사람들의 학문은 뭐냐면 정통 성리학이 아니라 순자의 신유학이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서해 유성룡, 퇴계, 서해 이것도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가 나온 대단한 유학자 누가 있습니까? 예? 학봉 있지요. 학봉과 서해 그리고 퇴계 이분들은 정말로 정통 성리학이 맞습니다만 율곡이라든가 송시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순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조선 유학 중에서 저기 서인 노른의 유학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학계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최근에 학계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주장들이 새를 얻고 있다 하면 제가 100% 이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주장들이 새를 얻고 있고 논쟁에서 많이 좀 우위를 얻고 있다 하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왜 순자에게 우리 순자 사상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청출어람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청출어람 전형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선생이 학생한테, 스승이 제자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을 책을 읽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단순히 사상가, 철학자가 아니라 이분은 선생이고 스승이라는 자의식에 충만해서 이야기를 풀어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도서관에 아마 순자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가보면 딱 목차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부구편이 있고 악론편이 있고 예론편이 있고 또 뭐죠? 그 강구편이 있고 이런데요. 강구편은 뭐냐? 국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구편은 뭐냐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론편은 예에 대한 이야기, 악론편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이분이 쓰신 텍스트 보면요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한 이야기가 사실 그냥 서재에서 써내려간 이야기가 아니라 악론, 음악에 대한 강의입니다. 예론, 예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부구편,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국편, 국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뭐냐면 음악에 대한 강의, 경제에 대한 강의, 문화예술에 대한 강의, 어떤 예에 대한 어떤 강의를 했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속기록식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나중에 모여서 순자라는 텍스트가 된 것인데요. 이분 텍스트, 순자 텍스트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제를 내가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강의 계획을 하고 강의 계획서를 쓴 다음에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고 그 강의가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편집된 다음에 텍스트 순자를 이렇게 엮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 텍스트를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들이 어떤 아분이 있고 운율이 있고 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읽다 보면 리듬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메모가 되고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칭성이 있고 짝을 이루고 대꾸를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드린 뭐 명언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강한 나무는 절로 기둥이 되고 약한 나무는 절로 땔감이 된다. 자, 그리고 19번 푸른 물감은 쪽불에서 나왔지만 쪽불보다 파랗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자, 그리고 21번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자, 제가 한글로 번역한 봐도 이렇게 대꾸와 짝을 대칭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밑에다가 원문을 제가 달아드렸지요. 그지요? 원문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원문도 굉장히 시적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순자라는 사람의 텍스트를 볼 때면 이래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순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맹이 아니고 정통이 아니라서 싫어했는데 그래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문장이 정말로 굉장히 유려하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문장을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저절로 대꾸를 이루고 저절로 짝을 이루고 저절로 대칭을 이룹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메모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써머리하고 정리하기 좋게끔 이 양반이 수업 들어가기 전부터 문장들을 갖다 들어놓고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해야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악설이다, 유학의 정통이 아니다 이런 편견을 버리신 다음에 순자라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아 정말로 문장이 유려하면서도 운거하네, 힘이 있으면서 굉장히 화려하네. 또 뭐냐, 아 이 사람이 제자들이 기억하기 좋고 메모하기 좋고 어떻게 써머리하기 좋게끔 뭐냐,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배려, 스승의 배려가 엿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겁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뭐냐면 제자들의 학업 성취도와 수업 성취도를 내가 높여야겠다, 이런 꼼꼼한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미리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분이 조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제나라에 가서 학생들을 키우고 그 애들을 교육시켰는데 나중에 제나라 하기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7순 넘어서 남쪽에 초나라에 가서 이분이 말년 7순 넘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가서 뭐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서 5경 중에 5경, 시경, 서경, 역경이 있는데 시경이 바로 뭡니까? 이 북쪽에서 만들어진 시가 시경 이게 시 300수가 원래는 이거입니다. 철저하게 황하는 이유요, 북쪽에서 만들어진 시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를 중시하고 시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런 겁니다. 초나라에 가서 남방의 문학인 초사를 배우신 겁니다. 자, 이분이 북방에 태어났다가 동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말년에 이분이 남방으로 가셔서 남방의 문학 초사라는 것을 이분이 70 넘어서 배우셨는데, 단지 배운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성상과 부라는 남방 문학의 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계몽하는 어떤 시들을 이분이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도서관에서 대출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텍스트 내에 성상편이 있고 부편이 있고 이분이 만들어낸 시인데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분이 만들어낸 시 부라는 것은 한나라 때 부라는 형식으로 독자적인 하나의 문학 장르로 발전해 나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지금 왜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요, 북중국이 다르고 남중국이 다릅니다. 선종도 북중선이 있고 남중선이 있고 그림도 북쪽의 그림과 남쪽의 그림이 다릅니다.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 기후, 생활 양식, 먹는 것도 그래요. 북쪽은 밀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 남쪽은 역시 뭘 위주로 많이 먹겠습니까? 쌀 위주로 많이 먹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북과 남은 그냥 이질적인 세계인데, 자, 북쪽의 시경을 이분이 어렸을 때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7순 넘어서
북쪽의 시와 완전히 다른 남쪽의 시, 남쪽의 노래를 자기 걸로 체득을 해서 열심히 배운 내 걸로 체득을 해서 하나의 문학 장르를 만들어내시고 창작 활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당시에 칠수님은 지금 나이 몇일까요? 당시에는 60, 70 드문 시대였을 텐데 거의 지금은 100세 아니겠습니까? 100세, 그죠? 근데 이분이 10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창작 활동을 하신 건데, 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일 것인데, 뭡니까? 공부해라, 열심히 배워라, 잔소리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늦은 나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승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워가고 익히고 이런 모습을 뭐겠습니까? 단순히 공부해야 하라, 그럼 열심히 배워라, 요령피지 말라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스승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만큼 제자들을 독려하고 제자들한테 자극을 주는 모습이 없겠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순자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볼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애들 앞에서 좋은 교육자로 살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순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끝나시고 나시면요, 순자 대출하셔도 좋고 사보셔도 좋은데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의 텍스트를 읽다 보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선생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스승으로 인생살이를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정말로 도처에서 묻어나오는 것인데, 일당으로 저절로 어떤 뭐랄까요? 일당으로 저절로 어떤 뭐랄까 또 감동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부모,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절로 하게끔 어떤 자극을 줍니다. 네. 성악설 얘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순자에 대한 오해에, 순자 우리가 성악설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순자의 왕, 대명사, 순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순자의 뭐랄까요, 그런 감추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해, 그런 뭐랄까 스캔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순자의 성악설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서, 그런 다음에 순자가 말하는 예가 무엇이고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가보겠습니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순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이고 맹자는 성선설입니다. 근데 제자백과 시대 때 보면요, 맹자고 순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도 인간 본성은 악한 것 같아, 인간 본성은 원래 착한 것 같아, 이렇게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제자백과 시대 때 중국 고대 시기에 벌어졌던 철학 논쟁 중에서 가장 오늘날 우리한테 친숙한 것들이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성론 논쟁이고 성선, 성악설 논쟁입니다. 원래 성악설은요,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보는 이론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는 이론이기도 한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 입장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직을 이끌어 가보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는 이론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어 보고 조직체를 이끌어 가보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착해, 말로 하자, 그냥 타일로 보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다스릴수록, 내가 통솔해야 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어떻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반드시 이거 같은 것들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한테 이러저러한 불이익과 페널티가 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규제 위주로, 질서를 강조하는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순자는 그렇습니다. 인간을요 절대로 비관하거나
멸시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여러 명이 살다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쟤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금방 배우고 금방 남들이 따라하고 이놈이 나쁜 짓 했는데 내비두면 저놈이 나쁜 짓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 저놈 따라하고 공동체 내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자,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은요, 단순히 인간 본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살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모여 살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 뭐냐?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군가 천하를, 국가를, 조직을, 집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무질서와 혼란, 범법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들을 단속해서 없애고 최소화시킬 국리를 해야 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 본성이 삐뚤어지고 한 인간 본성이 나쁘고 대먹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살면 필연적으로 무질서와 혼란, 범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 주목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없애고 억누르고 누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고민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있어요. 규범의 내재적 기원의 부정.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선론을 말하는 맹자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야 뭐냐, 인간 본성이 착하다. 어떻게 착한 것을 알 수 있냐? 인간의 마음은 착하다. 인간의 마음이 이러이러다 할 때 보면 말이지 그냥 착하게 발현될 때가 있다 이런 것인데 맹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 본성을 궁구하면 인간의 마음을 궁구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맹자는 이런 겁니다. 인간 안에 마음이 있는데 측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시비지심이 있고 사양지심이 있다. 악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고 뭔가 딱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하는 마음이 인간 내부에 저장되어 있고 뭔가 우너든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고 맛있는 것을 보면 연장할 일단 양보를 하는 사양지심이 인간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데 모든 규범과 예는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착하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서 끄집어 내고 여기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잘 그다음 정돈을 하면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규범과 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가 말하는 예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맹자가 말하는 규범과 예는 이런 겁니다. 절대로 인간 밖에서 만들어져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맞게끔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려왔는데 이런 겁니다. 성서는 안에서 밖으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착한 마음과 착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시비지심이 있고 사양지심이 있는데 그럼 뭐냐?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준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성악설은 그런 걸 부정하는 겁니다. 성악설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틀려먹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남을 해코지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것이 태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안에 태어날 때 인간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뭔가 좋은 것들을 집어 넣어야겠지요. 그래서 자 여기 오신 분들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라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이고 어떤 고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여러분들께서 동아시아의 고전, 동양 고전을 읽다 보면 성선론과 성악설 이야기를 보실 거예요. 법가도 인성론 이야기를 하고 묵자도 성선 성악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악설은
인간이 정말로 나쁘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뭔가 집어넣어야 된다. 성문은 단순히 인간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발전시키고 여기서 꺼낸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냐 밖에서 안으로냐 안에서 밖으로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연생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성악설은 백지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인간이 내버려두면 나쁜 짓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태어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백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뭐죠?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뭐냐면요, 그 오석을 깎아서 돌을 깎아서 벼루나 비석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셨는데,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대학교 시험은 그 객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백지 나눠준 다음에 앞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서너 가지 쓰십니다. 그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처음에 백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좀 겁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면 내가 답안을 제대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백지를 나눠주고서 써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써내서 선생님한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빵점 처리되고 F학점 뜰 것이고 학사 경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집에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오고 선생님 말씀 드린 걸 필기하고 내가 잘 외워서 가지고 오면 처음에 백지 받았을 때 내가 막막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카맣게 모험 답안을 내가 적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순자를 비롯한 그 성악설을 내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가지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지갑에 지금 돈이 있는데 순자식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지갑에 인간은 뭐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는 겁니까? 여기에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예, 지갑에 돈 한 푼도 없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백지의 비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써진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 지갑에 내가 돈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만 제가 부지런히 벌어서 여기다가 돈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 그 생활 공부 가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딱 만들었을 때 거기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지런히 벌어서 안에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순자가 보는 인간, 순자가 보는 인간 본성은요,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다, 백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내가 지갑이 비었는데 텅 빈 지갑 보고서 그냥 단순히 돈 한 푼도 없나 하면서 좌절하거나 집에서 놀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부지런히 열심히 돈 벌어야겠지요. 그래서 채워 넣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백지라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텅 빈 지갑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다 텅 빈 백지를 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떤 거예요? 얘들 공부 한두도 안 한 것이고 선생의 지식이 전혀 전수가 안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갑에 돈 한 푼 없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채워놓을 준비는 안 합니다. 그럼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요? 그래서 순자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는데 선생이 열심히 가르치고 부모가 얘들을 알게 가르치고 얘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규범과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무질서와 혼란, 범죄가
만연하게 되어서 인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론은 이런 것입니다. 예, 태어날 때는 그냥 백지 상태인데 이 자체가 악한 거다, 선한 거다 이런 판단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라는 겁니까? 내버려 두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 답안에다가 어떻게 하자? 좋은 것들을 채워 넣게끔 본인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지만 선생님들도 분발해서 애들을 열심히 훈육하고 지도하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부모님이 아니면 아이들이 아니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가끔은 좀 세게 말할 때도 있어요. 너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할 때도 안 하고 펑펑 놀기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좀 세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백지다. 근데 한 발도 좀 나가는 거 왜냐면 교육자 입장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뭐냐? 너희들이 공부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 나중에 거짓골을 목면하고 사회에서 낙오하고 정말로 인간 취급 못 받고 너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 후퇴하고 망가지고 공동체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순자의 그 인성문은 본래 뭐다? 백지설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부재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인데 가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럼 바로 뭐겠습니까? 학습하지 않거나 부재인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스승의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좀 세게 좀 나온 말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거기까지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을 비관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뭐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밖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 안에 채워넣지 않으면 뭐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고 공동체는 공동체답게 굴러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속해서 깨우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악설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은 알고 백지설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통장에 돈을 입금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다가 살림살이를 넣듯이 밖에서 안으로다가 뭔가를 좋은 것들을 넣어야겠지요. 근데 각자가 좀 다릅니다. 순자, 묵자, 법가, 도가 다 성악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선설이 더 좋은 것 같고 더 주류인 것 같지만 춘추 전국 시대 때 보면요. 대자백가 시대 때 공자, 맹자 제외하고는 성악설이 성선설이 없었습니다. 성악설이 다수였고 주류였는데 근데 결론은 좀 달라요.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를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그냥 텅 비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다. 여기까지는 다 생각이 똑같은데 이 안에다가 뭘 넣어야 할지는 각자가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결론이 다른 겁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 교실에서도 백지를 나눠준 다음에 뭔가를 쓰게 하면 아이들이 써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채워야 한다. 근데 채울 것은 무엇이냐?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인데 순자는 묵자는 하느님의 뜻인 천지, 법가는 강력한 규율로서의 법이고 도가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어떤 항상성, 자연에서의 질서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도라는 어떤 원칙 이것들을 인간의 안에다가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건 이겁니다. 맹자처럼 인간의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가치와 기준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서 만들고 외부에서 발견한 것들을
인간의 안에다가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순장은 뭐냐면 예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예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텅 빈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밖에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순장은 바로 뭐다?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인간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겠는데,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인이 노력하기도 해야겠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쑥대가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해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 자,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마중지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중지봉.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면 절로 곱고 바르게 자라게 된다, 그런 말인데, 마중지봉이란 말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청출어람처럼 이렇게 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백지로 태어난 인간이 사랑구실을 할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아는 사람을 크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집에서는 역시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이며, 학교에서는 스승의 역할을 지대하고, 자, 가정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분명히 부모도 교육의 주체가 맞고 교육자로서 어떤 책임감 있어야 되는 거 맞지요? 그지요? 자, 근데 이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청출어람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중지봉, 쑥대에서 자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순자가 하나 뭐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자, 청출어람,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스승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쪽에서 나온 게 더 푸르듯이. 그리고 마중지봉,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저절로 곱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순자는 이렇게 보면요,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환경으로 가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기가 막힌 사례와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다. 그리고 애들도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했던 잔소리 또 하고 또 한다. 야,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교육시키다 보면 했던 말, 했던 잔소리 이거 한 번만 하고 그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애들은 듣는 사람은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했던 말을 거듭하는 게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하나의 그 일이고 의무일 겁니다. 그지요? 근데 순자는 이렇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을 하는데 기가 막힌 사례와 비유를 계속 가지고 오고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사례와 비유를 다양하게 하면서 한다는 건데, 이것 역시 뭐겠습니까? 스승으로서 자의식이 많다는 겁니다. 애들이 내가 똑같은 말 계속 단순히 반복하면 애들이 듣기 싫어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례와 비유를 다양하게 내가 모으고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저항 없이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밖에서 주입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주입할 것이냐? 결론은 예인데, 무엇을 주입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뭔가를 집어 넣으려고 할 때 누구의 역할을 지대하다는 겁니까? 부모와 선생, 이렇게 교육자의 역할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태어날 때 텅빈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집어 넣는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교육자인 것인데, 교육자의 역할이 지대한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애들 내버려두면 오냐오냐 하면 버릇 나빠지고 밖에 나가서 절대 존중받는 인간을 크지 못하고 사랑주시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예의, 범절, 생활 습관을
부모가 가르치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얘가 1인분을 하는 사람이 되고 밖에 나가서 타인을 존중하기도 하고 타인한테 존중받는 인간이 된다. 이게 순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놓고 훈육을 안 시켜놓고 얘들을 안 가르쳐놓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삐뚤어지게 되고 밖에 나가서 인간 취급 못 받고 더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 선생님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건 좀 너무 센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순자는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을 태어날 때 보면요. 털 없는 원숭이래요. 털 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다. 근데 무엇을 알고 익혀야 이게 털 없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얘를 알아야 얘를 알고 교육하고 끊임없이 반복 실천을 해야 인간이 짐승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 순자가 말하는 인성론, 순자가 말하는 교육관, 인간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규범과 관습입니다. 모든 사리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단체에서, 집단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지켜야 될 공적인 법도와 그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규범과 관습, 예절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스승이 부모가 가르쳐서 내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거듭을 해서 내가 규범을 지키는 인간이 되고 예를 지키는 인간이 되고 관습을 내가 준수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순자가 말하는 교육이고 성장이고 학습일 것인데, 자, 내가 예를 압니다. 규범을 알고 문화 관습을 내가 잘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툼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타인과 갈등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지요? 내가 예를 알고 예를 지키고 예를 내 것을 만들면 어떤 남들과 파괴적인 소모적인 다툼, 갈등, 범죄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데, 소극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예를 알고 규범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요,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거 화일지도. 인간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무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냐? 내가 말한 예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화와 일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고 모여 살아야 인간은 생존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냐? 예를 익히고 예를 지켜야 우리가 일단은 다툼과 갈등, 범죄 이런 것들이 예방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국가를 이룬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규범과 관습이다. 모든 사리의 규칙이고 지켜야 할 공적인 법도인데, 소극적으로는 다툼과 갈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근데요, 순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얘는 양이다, 얘는 족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순자가요 이런 말을 해요. 인간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는데 모여 사는 와중에 각자가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무작정 무절제하게 추구하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면서 사회는 무너지고 망가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욕망, 이것을 먹고 싶고 편한 데서 자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고 싶고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어떤 수면욕이라든가, 자, 이런 좀 들어볼게요. 인간이라는 게요, 먹고 사는 본능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본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른바 명예욕, 인정욕구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인간은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본능만 있는 게 아니죠. 사회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본능 욕망도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인정받고 가족들한테 친구들과 이웃들한테 존중받고 어떤 존경까지 받고 싶은 그런 사회적인 욕구, 명예적인 욕망 이런 것도 있지요, 그지요? 자, 순자는 그랬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욕망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무절제하게 추구하게 내버려두면 어떤 다툼,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얘를 통해서 적절한 선, 적절한 틀 안에서 추구하게끔 해보자. 그래서 순자는 얘라는 것이 욕망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 적절한 가이드, 적절한 지침 속에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떻게 하자. 남과 다투지 않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선에서 각자가 잘 추구하고 잘 누리게끔 도와주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더 좋은 옷 우리가 입고 싶습니다.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고 싶고, 내가 가족한테서 존경받고 싶고, 이웃들한테서 내가 더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없앨 수가 없는 것인데, 단 무절제하게 추구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자. 얘를 통해서, 얘라는 가이드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제한된 적절한 선과 틀 안에서 추구하고 느끼고 충족할 수 있게끔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인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욕망을 어디까지나 충족하고 누릴 수 있게끔 돕는 것이다. 단 너무 나아가면 무절제하게 추구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자? 적절한 선과 적절한 가이드. 자, 때와 장소, 신분에 맞게끔 그때 욕망들을 내가 선 안에서 추구하고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바로 이게 바로 순자만한 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순자만한 예라는 것이 단순히 무섭고 엄하고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날 모르는 어떤 족쇄나 사슬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충족, 나의 어떤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을, 그런 본능에 가까운 마음들을 뭐냐면 인간이 누리게끔 충족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순자만한 예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래와 시, 문화와 예술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것, 어떤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내가 배고프면 뭔가 먹고 싶고, 더 좋은 데서 자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더 좋은 옷, 그리고 더 높은 명예 이런 것도 추구하는데, 자, 인간이 욕망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것도 따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쁩니다. 내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월급이 깎이거나 실직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분노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욕망들이 있고 사회적인 욕망들이 있는데,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얻으면 기쁜 것이고 잃어버리면 화가 나고 슬픈 것인데, 욕망이 있으니 저를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당히 잘 다스리고 통제도 하고 키울 수 있어야 인간 사회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평화롭고 조화로울 수가 있다는 것인데, 순자는 그래서 깨알같이 적혀있는 규범들, 법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노래와 시도 예로서 예 범주에 넣었습니다. 왜냐? 노래 부르면서 시를 읊으면서 어떤 문화생활을 내가 영위하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산하는 거지요. 드러내고 발산하지요. 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극단으로 슬퍼하고 너무 극단으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편으로는요, 막아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발산하고 적절하게 드러내고 서로 또 2인, 3인 집단으로서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면서 고양하면서 뭘 도모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단결과 화와 조화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순자의 예를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예절, 남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규칙,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떤 제재와 처벌을 받는 공동체 법, 규범, 이런 것만이 순자하는 예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감정들을 도야하고 적절히 잘 드러내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서 저기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이들 적당히 학원만 다니게 해서 바이올린이 되었던 피아노가 되었던 음악 악기를 하나쯤은 단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순자는 그걸 뭘로 본 것입니까? 내가 예술, 음악, 문화 활동을 통해서 적절히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적절히 잘 발산한다. 그래서 내가 이웃과 평화, 이웃과 조화,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어떤 평화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군거 화일 지도로서 인간이 단체 생활,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딱딱한 그런 규칙들, 법도 내가 안 지키면 어디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까지도 순자가 말한 뭐겠습니까? 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문화, 예술, 음악도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아이들 집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화, 예술도, 음악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좋겠지요. 그래서 순자라는 사람은요, 순자 텍스트 보면, 순자 텍스트가 총 28편인데 거기에 성상과 부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음악과 노래 그 시를 있는데, 성상은 좀 약간 엘리트적인 것이고 부 같은 것은 대중요 성격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 읊으면 좋을 것들이 많이 있고, 부편 같은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단체로 같이 창을 하면 좋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편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요랑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모내기를 하고 밭을 일구고 막 같이 뭔가를 으쌰으쌰 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집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뭐가 올라갑니까? 능률이 올라가고 일의 보탬을 좀 잃을 수가 있지요. 근데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안에다가 기가 막힌 라임과 박자의 그 노래 안에다가 유교적 교리를 익힐 수가 있는 것들을 순자가 담아내서 하나의 집단 노동요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서당 가서 모두가 다 그 글 써가면서 누가 다 그 책들 사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대로 어떤 유교적 가르침과 교화의 그것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집단 노동요에다가 육아의 가르침, 효도해라, 연장자를 존경해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자애롭게 대하라, 이런 것들을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순자가 이렇게 성상과 부라는 어떤 시와 노래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누구를 배려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할 여유가 없는 일반 대중과 노동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단체로 노동요를 통해서 육아의 가르침과 성인의 가르침을 익힐 수 있게끔 순자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문화, 예술, 음악도 바로 뭐다? 예의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통치자가 스승이 음악과 예술로도 학생,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인간성이 고양되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 어떻게 이것도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문화예술이 익힐 수 있는 어떤 여유를 만들어 사회가 그런 여유를 만들어 줘야 한다. 좀 더 나아가다 보면 피아노가 되었던 바이올린이 되었던 아코디언이 되었던 그 뭐죠? 그 색소폰이 되었던 어렸을 때부터 악기 하나쯤은 다 익히고 다룰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참,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다. 아무것도 없고 전혀 안에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승이, 부모가, 선생이 열심히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본인도 열심히 밖에서 나한테 오는 것들 내 안에다가 집어넣고 끊임없이 익히고 해서 내 것을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순자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뭐다? 두 번 태어난다. 생물학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사회학적으로 한 번 태어난다. 맨 처음 그냥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 할 때는 뭐다? 하나의 털없는 원숭이다. 그래서 순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곤충의 탈바꿈 가지고 인간의 학습을 많이 설명하기도 해요. 애벌레가 뭐가 되듯이, 나비가 되듯이 인간은 끊임없이 얘를 문화와 규범을 익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라든가 노래와 시를 통해서 내 감정을 마음 도회할 수 있어야 애벌레에서 나비로 진화하듯이 훌륭한 여atan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순자는 인간을 멸시한 사람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비관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게 나갔다? 후천적인 노력과 후천적인 습득과 사회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인 것이고 내버려두면 큰일 나니까 끊임없이 채워놓고 밖에서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어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뭘 집어넣어야 된다? 얘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얘는 어떤 것들이 있다? 문화와 그 규범, 규칙, 예절이 있는데 그것들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음악도 상당한 예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규범, 규칙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도 즐기고 배우면서 인간이 훌륭한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에 평화와 조화가 온다. 바로 그렇습니다. 순자 비상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오타가 됐는데요. 관상할 때 상자입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오타인지 좀 죄송합니다. 자, 비상편 그릇 아니다. 얘기를 한 건데 순자가 비상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관상은 뭐다? 과학이 아니라 관상은 잘못된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관상 좋은 것은 마음가짐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가짐 좋은 것은 몸가짐 좋은 것만 못하다. 자, 관상보다 좋은 마음가짐, 그리고 좋은 마음가짐도 바로 뭐냐? 좋은 몸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34번 볼게요. 주역을 정말 잘 아는 자는 주역점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에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순자가 비상편에서 인간의 어떤 미신이라든가 점을 치고 의지하는 거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제자가 있습니다. 얼굴이 좀 못생겼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키가 작거나 아예 장애까지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데 얘가 사주가 안 좋습니다. 너 사주가 안 좋고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그 키 작고 말이야.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틀려먹었어. 너 못생겼지? 하면서 스승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순자가 비상편에서 왜 따로 한 편을 떼어내서 인간의 미신적 사고와 주술에 대해 왜 비판했느냐? 제자가 사람이 사주가 나빠도 얼굴이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노력을 하면 실천을 거듭하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요. 세상에 제자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사주가 나쁘다고 관상이 이상하다고 해서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해도 안 돼, 이럴 스승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순자는 뭐겠습니까?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간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인데,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4번에서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나면서부터 남달랐던 사람이 아니다. 예, 뭐겠습니까? 태어날 때 군자 따라서 소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실천하면 누구나 다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자 번역은 이훈두 선생님이랑 김학주 선생님이 번역하신 게 좋아요. 근데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둘 다 책을 보면 또 원문이 나와 있는데, 네, 이 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일 미자가 순자 텍스트에 보면 그 원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영어로 치면 not yet이라는 뜻입니다. 이 밑자가 계속 나오는 이런 거예요. 아직 없다, 아직 모른다, 얘가 아직 예절을 몰라, 아직 얘가 예의를 몰라, 아직 얘가 공부를 덜 했어, 아직 얘가 아직 이 사람이 군자가 안 됐어, 이런 말들인데 뭐겠습니까? 제가 지갑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갑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빵빵하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하고 지갑에 잔고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자, 지갑에 아직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지갑이 계속해서 돈이 없으리란 법 없지요? 통장에 아직 그 잔고가 없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 통장이 계속해서 잔고 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아직 없다, 아직 모른다, 아직 덜 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 안일리가 계속 등장할까요? 심리학 텍스트에. 네,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채워 넣어라. 아직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악설의 그 악이라는 것도 원래 태어날 때는 그냥 백지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강조하기 하나 수사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동료를 위한 수사입니다. 너 아직 모르지? 아직 모르잖아. 너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그게 없는데 아직은 아직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실천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부재의 상태에서 소유의 상태로 인간이 나아갈 수가 있겠고 애벌레에서 뭐가 될 수가 있지요? 나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안일 밑자 영어로 치면 not yet이 왜 순자 텍스트에 자주 나오느냐? 뭐겠습니까? 동료,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스승의 어떤 수사입니다. 스승의 말씀입니다. 격려고 동료입니다. 네가 아직은 못하지만, 네가 아직은 지금 축구를 지금 잘 못하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수가 있다. 훌륭한 축구수가 될 수 있다. 네가 아직은 던지는 게 서투지만 너 계속 열심히 훈련하면 프로야구단 가서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오늘 들은 강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순자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순자 텍스트 저는 그 책을 사서 보시는 걸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데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절대로 순자는 말을 무다 인간을 비관하거나 인간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아니다. 순자는 말은 무엇이다? 스승으로서 뭐라는 사람이다? 동료와 노력을 강조했다. 당장은 네가 미숙하지만, 당장은 네가 서툴지만, 당장은 네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군자 되고 성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딱 그 이 한마디만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청출어람도 말씀드렸고 마중지문도 말씀드렸지만 절름발이 자라가 천리를 간다. 그냥 자라도 아니고 절름발이 자라 천리를 가는데 우리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해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노력하면 우리 해낼 수가 있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서 더 좋은 사회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사회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고 젊은이들은 내가 더 좋은 사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부강한 국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사고 할 수 있다. 해내자.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 가짐, 마음 가다먹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